시빅 팟캐스트. 예, 시빅 팟캐스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1월이에요, 병훈 씨. 네, 그러게요. 이제 가을이 왔다는 소리가 이제 엊그제 들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인데다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에가. 꼭 그런 말씀을. 예. 특히 이번 11월이 아쉽게 느껴지는 건 지난 10월이 뭐 다양한 것들로 꽉꽉 차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있었죠? 네, 이제 부산에서 이제 국제영화제와 불꽃축제가 이제 가장 크게 일어난 행사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또 국제적인 관심을 모은 행사여서 더욱더 이제 10월이 빛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부산은 대표적인 축제 두 가지를 치러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큰 축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뒷담화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시빅 팟캐스트 아나운서 김희승, 문병훈, 그리고 시빅뉴스 기자 조나리 기자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뉴스 기자 조나리입니다. 그리고 시민이자 비프 자원봉사를 했던 안수진 씨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 겸 비프 자원봉사자 안수진입니다. 먼저 부산 불꽃놀이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병훈 씨 직접 가보셨다고 하셨죠? 예, 태어나 처음으로 이제 불꽃놀이를 이번에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좀 어땠어요? 직접 그 불꽃 터지는 거 막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이제 TV로 볼 때만큼 이제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눈에 볼거리는 참 많더라고요. 또 근데 그만큼 또 볼거리가 또 눈에 눈살 찌푸리게 또 볼거리가 막 또 많더라고요. 또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눈살을 막 찌푸리게 하는 그 볼거리가. 네, 이제 가보니까 이제 불꽃만큼이나 이제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길 가다 보면은 뭐 발에 채 있는 게 다 쓰레기예요. 사람도 채이지만은. 야, 이거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나리 기자님 어떤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네, 제가 아는 분 얘기로는 인터뷰했던 분인데요. 본인이 이제 남천 쪽에서 불꽃축제를 봤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서 쓰레기를 못 치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쓰레기통이 없었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제가 본 사람들 중에는 이제 쓰레기를 들고 경성대까지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120개 쓰레기통을 설치했는데 시민들은 쓰레기통이 없어서 쓰레기를 못 치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120개를 설치했는데 사람은 120만 명이 왔죠. 그쵸? 이게 만 명당 한 개 꼴인데 과연 이걸 찾기가 쉽지 않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또 사람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쓰레기통 같은 건 잘 보이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산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축제를 즐기시러 가시는 분들은 쓰레기통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비닐봉지나 안 그러면 작은 종이 가방 같은 걸 챙겨 가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가 쓰레기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병훈 씨? 네, 또 이제 또 눈살을 또 찌푸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뭐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거의 피난민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질서 의식이. 이거 질서 의식이 거의 피난민 수준이었다. 병훈 씨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님, 즉 진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120만 명이 이 광안리 일대와 남천 일대를 방문했거든요.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딱 들어도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 이랬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많은 사람 있는 가운데 돗자리를 깔고 누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집처럼 누워서 편안하게 불꽃을 보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끼어가지고 제대로 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불꽃을 보고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들으니까 제가 기억이 났는데 제가 2008년도 당시에 불꽃 축제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때도 백사장은 이미 돗자리 천국이었어요. 네. 거의 뭐 자기가 돗자리 한 개 깔면 거긴 치외 법권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쵸? 이번에 뭐 불로 치사하려고 하다가 저지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되게 자기 집 안방처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경찰들 제지 없었습니까? 제 눈앞에도 경찰이 한 수십 명이 있었거든요. 또 재밌는 거는 또 경찰이 이제 바리케이드를 친다고 이제 시민들이 하도 북적이니까 길을 낸다고 이제 경찰 그 노란 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설치한다고 서 있다가 시민들에게 막혀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시민과 함께 불꽃놀이를 관람을 하는 또 진귀한 풍경을 또 제가 봤어요. 야,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불꽃 축제가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해온 부산의 또 대표 축제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이 이제 9회째거든요. 내년이 되면 10회째인데 이 부산시 측에서 예견을 못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 전에 보도자료에서도 120만 명을 예상을 했어요. 이 정도 인원이 올 거다 추정을 했고 경찰을 배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됐다는 거는 조금 더 부산시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째면 또 10년째를 맞이하는 이 부산 불꽃놀이 축제가 좀 내공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부산 불꽃놀이 축제하면 언론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인근 상가들의 바가지 요금 어땠습니까? 네, 바가지 요금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 문제인데요. 보통 업체들이 어떻게 돈을 받냐면요. 음식을 사면은 음식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이블을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빌려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 여기 안수진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진짜 그 정도로 비싸게 받아 먹는 줄은 진짜 몰랐네요. 아, 이건 너무 바가지 요금인 것 같아요. 대부분 또 시민들은 저렇게 안수진 씨처럼 저런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우연케도 우리 조나리 기자님께서 그 황금 상권대에서 알바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실제 업주들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네, 이게 저도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보통 음식을 먹으면 뭐 식사를 하면은 30분에서 1시간 내로 식사를 마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손님이 들어와서 또 음식을 시키는데 이때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2시간 전에 미리 와서 그리고 밥을 먹고 또 사람들 나올 때까지 이제 죽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3시간, 4시간, 5시간 한 손님이 메뉴 하나 시켜놓고 5시간 있으면은 가게로서는 오히려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테이블 하나당 뭐 10만 원, 20만 원 받고 이제 무제한으로 그리고 음식도 무제한, 시간도 무제한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업주 측에서 횡포를 부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어요. 테이블 회전이 전혀 안 된다는 상황. 이제 안수진 씨 조금 의문이 좀 풀리셨나요? 저는 무조건 뻥튀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그 업주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아마도 이제 그 가격에 이제 적정선이 필요한 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직접 가서 볼거리가 뭐 다양하게 있었을 것 같은데 병훈 씨,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십니까? 이번 새로 하게 된 뭐 폭포 분수로 좋은 장면이더라고요. 근데 이 폭죽을 보러 갔는데 제가 밑바닥에 보니까 이렇게 빔으로 쏴가지고 뭔가를 막 비추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막 특히나 이제 막 사람 눈알이 막 폭죽 중간에 나오던데 근데 제가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이제 사람 눈알이 갑자기 크게 대형 그 스크린에 빔을 쏘니까 그게 뭔가 지금 아직까지도 좀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제가 들어도 이게 뭔가 싶긴 한데 혹시 기자님 이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그 눈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대충 그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불꽃을 그냥 터뜨리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불꽃 축제였거든요. 특별히 이번에 부산 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으로 뭐 5가지 막을 준비해서 뭐 전쟁, 재건, 혼돈, 극복, 제도약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부산시의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가운데 그 눈알 모양도 나오고 그 여러 가지 불꽃의 모양들도 달라지고 음악도 달라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서 스토리를 듣고 이해하고 정말 아름다운 불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불꽃만 보고 끝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확실히 그 스토리를 모르고 들으면 그냥 그 뭐 재건이니 뭐니 혼돈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불꽃 축제가 좀 더 의미 있는 단순히 비싸고 반짝거리는 축제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축제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한테 이 불꽃 축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주문을 해볼까요? 네, 불꽃 축제가 이제 이번이 제 9회를 맞았더라고요. 1, 2년짜리 그런 신생 축제는 아니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시민 의식도 깊어지고 불꽃 축제 자체도 의미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불꽃 축제가 벌써 9년째가 됐습니다. 뭐 이거는 네 그래요. 오래 안 됐으니까 뭐 자잘한 실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 비프, 부산 국제영화제 지금 올해로 18년째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단순히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레드카펫에서 엉덩이 꼴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봉을 하셨던 우리 안수진 씨 거기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어떤 건지. 네, 저는 이번 비프 자원봉사자로 이제 개막식부터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레드카펫 하면은 이제 또 여자 배우들의 노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유난히 좀 노출이 심해서 엉덩이 골까지 이렇게 다 보이는 그런 사고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거죠, 이건. 네,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하필 그날이 개막식 날이 이제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되게 많았는데 좀 남사스럽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개막식 그런 레드카펫 행사 문제가 아니라 그 개막식 당일날 이제 좌석에 대해 되게 좀 일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이 개막식 행사 좌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뭐 좌석이 부족했다 뭐 그런 말이 되나요? 개막식에 좌석이 43초 만에 매진이 됐어요.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다 매진이 됐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좋겠지만 조금한 게 그 야외 무대 5,000석 중에 1,500석만 일반 관객들에게 판매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3,500석은 부산시랑 영화제가 이제 반으로 갈라가졌는데요. 2,000석이 영화제 측에 그리고 1,500석이 부산시 측에 갔습니다. 그런데 2,000석은 영화제 측에 갔으니까 거기에서 영화제 관계자들 그리고 외국에서 온 게스트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부산에서 하지만 부산시랑 영화제가 그렇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영화제가 독립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이 1,500석을 부산시 관계자들이 그냥 표 뿌리기 생색용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게 일반 시민들에게 가야 되지 않나 이 혜택이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객석이 부족하면 문제가 또 안표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 개막식 당일에 그 앞쪽에 가면은 안표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안표상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안표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국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만 원짜리 표인데 4-5배 뛰어서 10만 원 정도로 외국인들이 또 사고 부산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게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뻥튀기 된 표를 산 외국인들은 이 축제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객석을 일반인들한테 좀 많이 돌아갈 수 있게 부산시가 배려를 해줬으면 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객석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죠. 이제 국제 영화제 하면 일단 국제 행사인데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인 통역의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다고. 네. 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진행한 이벤트 중에서 이제 마스터 클래스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관객들과 이제 감독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날은 이제 카자흐스탄 감독이 찾아오셨어요. 카자흐스탄 감독들이 찾아오시고 이제 주제는 잊혀진 중앙아시아라는 주제로 이제 이벤트가 진행되었는데 카자흐스탄 감독들은 이제 러시아어를 쓰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자분은 한국 분이신데 이제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이제 동시 통역을 해주시면서 이제 관객들이 들으면 되는 거였는데 거기서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관객으로 왔는데 제대로 된 이제 통역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던 거죠. 영어로 된 번역기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이제 진행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못 알아듣고 바로 이제 이벤트에서 나가시고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국제 행사에 걸맞지 않게 통역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이게 뭐 차질이 생겼다. 이거는 좀 큰 문제 아닌가요, 근데? 그렇죠. 그건 이제 자원봉사자 차원을 떠나서 이제 위에 있는 스텝과 기획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자로 직접 활동하셨는데 그 스텝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점이 좀 드러났나요? 아무래도 스텝들도 이제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5월 달부터 부산에 본격적으로 와서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프에 관해서 좀 생소한 분들도 많았고 이제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축제라는 게 한 18년 정도 되면 내공이 쌓일 만도 한데 왠지 여태까지의 경험을 쌓지 않고 매번 펑펑 터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제는 그 축제에 직접 참가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생생한 현장 같은 거 한번 들어볼까요? 두 분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습니까? 아무래도 영화제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영화계 인사들을 보는 게 또 큰 즐거움이잖아요.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김기덕 감독을 만났어요. 황금사자죠. 네, 네, TV에서만 보던 김기덕 감독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는 순간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우라가 막 넘치면서 저도 모르게 처음 뵀는데 모르게 인사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의외였던 거는 감독님이 본인이 이제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영화표를 끊고 계셔가지고 아 이렇게 세계적인 감독들도 소박한 모습으로 그냥 일반 사람이랑 똑같구나 뭐 이런 네 생각을 하는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보니까 진짜 그 자유로운 영혼이 확 느껴지는데 이 우리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재밌는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행사를 진행하는 우리 또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감독님들의 행동들이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김기덕 감독님만 해도 이제 이벤트 10분 전에 대기실에 계셔야 되는데 밖에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사진을 찍고 좀 약간 일탈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감독분들도 이제 예민하시고 까탈스러우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외국인 감독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진행하는 이벤트 테이블에 우리가 협찬받은 물이랑 음료수를 다 세팅을 해놨는데 그분은 땡땡이라는 그런 광천수 아니면 안 드시는 감독이시던 거예요. 저 그거 알아요. 그 2배 비싼 거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그거 듣고 바로 부랴부랴 편의점에 달려가서 사왔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네. 반면에 이제 또 다른 감독님은 그분은 이제 이벤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 관객석이 안 차 있으면은 나는 이 이벤트 진행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돌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심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관객석이 좀 가득 차 있어서 이제 무난하게 이벤트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위태위태했었어요. 근데 그 감독분은 이제 좋게 이제 해결이 되었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또 다른 또 희한한 봉사를 하고 계셨다고 제가 또 들었거든요. 막 인기 없는 감독들 자리에 관객으로 참석을 한다. 노트북을 들고 기자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사기극 아닙니까? 이 자원봉사자들은? 근데 좀 사기극이라고 하시면 또 섭섭한 게 저희가 보기에는 생소하고 잘 모르는 예술 영화이다 보니까 관심이 안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되게 날고기는 감독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되게 유명한 감독분들이 주인공인 이벤트에서 이렇게 넓은 관객석이 텅텅 비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건 너무 감독이랑 주최 측 그럼 너무 감독과 주최 측 서로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 감독들에게도 한국에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비프가 한도에 진행된 게 아닌 만큼 예전의 비프와 지금의 비프가 좀 모습이 다르다고들 하는데 기자님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았죠. 자리를 잡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상업 영화를 많이 이제 초청을 해서 관객들을 끌었던 반면에 이제는 예술 영화로 진짜로 그 비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영화제가 조금 예술 영화가 많아서 일반 관객들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프가 예술 영화와 상업 영화를 적절하게 예를 들어 이번에 탑스타나 하정우 감독이 한 롤러코스터나 이런 상업 영화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술 영화를 적절히 잘 배치시켜서 두루두루 인기를 끌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 영화와 상업 영화라는 게 다들 일장일단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 영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기회 아니면 세계 각국에 있는 예술 영화들 사실 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상업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시민들한테 예술 영화는 너무 어려우니까 또 상업 영화 같은 거 보면 참여하기도 편하고 또 재미도 네, 있고 그쵸. 그래서 그 두 개가 잘 조화롭게 맞물려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불꽃 축제와 또 비프 이 두 행사 얘기를 여러 게스트분들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런 축제에서 가장 필요한 건 아마 참여와 날카로운 비판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관심 이 단어가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러 게스트분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부산의 축제들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